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조한무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을사오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중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김기현, 박대출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계엄 직후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국힘 극우화의 선봉에 섰습니다. 윤석열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지난 1월 내란특검법 발의를 발표할 때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것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면서 김나윤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광화문의 대국본과 여의도의 세이브코리아 같은 장외 극우 세력과 적극 결합하면서 국민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박대출이 차지한 마지막 자리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이 눈에 밟혔지만 초선이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뺐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나윤과 함께 영장집행 방패막이 노릇을 한 건 물론이고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을사오적이 남긴 망언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나눠봤습니다. 첫 순서는 오죽하면 계엄입니다. 윤석열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는 겁니다. 입법 독재,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국정 마비를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계엄을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 민주당은 한마디로 계엄 유발자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한마디로 사기 탄핵을 획책했습니다. 채널A 인터뷰가 압권입니다. 사실 이건 나경원 의원보다 질문이 일품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보십니까? 29번의 연쇄 탄핵, 비상계엄. 비상계엄 뭐 칭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국회를 들어왔죠. 4년을 쉬었다가 이런 국회가 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해도 넘었습니다. 29번의 탄핵.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윤상현 의원도 비슷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윤상현 의원 발언을 모아보니 이런 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이 국정마비 상태를 유도하고 윤석열을 탄핵했다는 거죠. 윤상현 의원은 계엄 전인 6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탄핵하자는 겁니다. 탄핵을 하자는 건데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죠. 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탄핵의 추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추억을 연상할 겁니다. 눈여겨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의 어떤 음모에 대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 같은 의혹이 조작된 음모라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윤석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와중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이 칼 들고 윤석열에게 명태균 사주받아서 공천 개입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계엄하라고 협박했나요? 윤상현 의원은 코딱지 굴려 튕기듯 음모론을 던져댔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중 윤석열 지지자가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았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자작극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본 결과 헌법 제1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김기현 의원의 궤변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은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대통령직에 쫓겨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못된 무리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데 여러분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힘의 모렴치는 극단으로 치달아서 회개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 섭고 대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로 국가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상민, 이진숙, 박성재 등 주옥 같은 이름이 왜 탄핵 소추안에 올랐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을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급발진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전까지는 계속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그게 내란 선동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입니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이 내란이면 윤석열 내란은 뭔가요? 탄핵 남용 금지법도 언급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한 국힘 의원들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니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실 건가요?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힘이 내란에 동조했으니 해산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위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국무위원 탄핵 경고가 체제 전복 시도랍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무위원 탄핵 경고를 두고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참수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통치권 행사고 국회의 정당한 탄핵권 행사 경고는 포로 참수라뇨. 인지 부조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 해산권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가 탄핵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는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해산권은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을 거쳐 1987년 개헌으로 삭제됐습니다. 40여 년이 흘러 친위 쿠데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 해산권 부활을 운운하다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거죠. 윤상현 의원은 국힘에 국회 해산을 제안했습니다. 거대 야당에 대적하기 힘드니 국힘 의원 전원이 사퇴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자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그리 하시던지요. 을사오적은 국민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나아가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 분야에서 단연 1등은 윤상현 의원이죠.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 전날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때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본방이 될 것이다. 본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폭동 조짐이 보이는데 문제되지 않을 거고 심지어 감사하다니요. 시위대를 안심시키면서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대놓고 서부지법 폭도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구속된 폭도 절반이 10대, 20대, 30대 청년이라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난데없이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법원을 습격이라도 했습니까? 재판관을 찾아다니며 살해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죠. 발언 수위는 높아만 갔습니다.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는 둥, 카르텔 세력 척결을 위한 전쟁을 선포한다는 둥, 극우 시위대의 폭력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거북 카르텔과의 전쟁을 품으로 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스러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민주시민을 타겟으로 찍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전농 트랙터와 응원봉, 민주노총이 함께한 남태령 대첩을 향해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발언은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좌파 강점기의
이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지 않는 한, 김태건 열사처럼 외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깡그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체포 이후 과천 공수처 인근에서 한 목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단체로 분신이라도 하길 바란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지렁이들 기생 세력 우리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좌파 기득권 세력 우리가 말끔히 청소해야 됩니다. 지렁이라는 혐오 발언은 차치하고 청소라뇨. 나치의 인종 청소가 연상되는 건 저뿐인가요? 김기현 의원 빼면 섭하니까 한 줄 넣죠. 체제전쟁 운운하더니 급기야 극우 집회 연단에서 조선 독립을 입에 올립니다. 조선의 독립을 민초들이 그 백성들이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되겠죠? 강점기, 독립이라니 새치혀로 역사를 모욕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인신공격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며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이 SNS로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요. 헌재는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친분설이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의 문상 같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가족의 인간관계까지 들먹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공익법인에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윤석열 측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생트집을 잡으면서 이런 식이면 국민들이 헌재에 저항할 것이고 헌재의 폐지로 이어질 것,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시삼과 동시에 극우 시위대를 자극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거 없는 증인 흔들기 시도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공개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국힘은 홍 차장의 메모가 가짜라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인원 끌어내라 라는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밝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타겟이 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사주를 받았다는 낭설도 있었죠.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수차례 마이크를 잡고서 가짜뉴스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을 인간적으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군인으로 찔찔 짜던 곽종근 특전사령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대세는 넘어갔다. 민주당이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해서 찔찔 짜고 회유했다는 거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란 속의 윤석열 비호는 비단 을사오적에 국한된 양상은 아니죠. 국힘을 관통하는 강령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추측하자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유승민 전 의원에겐 지금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죠. 오죽하면 윤상현 의원은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에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라고 했겠습니까?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의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한 국힘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박근혜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탄핵 찬성에 대해 진작부터 아쉬움이 있다며 태극기 부대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만큼이나 국힘 내 탄핵 찬성파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겠죠. 전 기회주의자는 네. 못 보겠어요. 탄핵 국면 중에서도 뭐 앞장서서 탄핵을 시키신 분, 또 탄핵 빨리 하라고 그랬다가 탄핵 반대 여론도 꽤 있네 하고서 가만히 계신 분, 큰 고민 없이 국민들이 탄핵 찬성이 맞는 것 같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당이 늘 망조가 드는 것. 이 항상 패션 우파들이 득세하기 때문 문제다.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이렇게 뭐 검댕이 부들까봐 다 도망가 있다가 남 싸울 때는 이제 세상 정리되면 나와서 나는 깨끗해 하고 있으면 그 깨끗한 사람들만 자꾸 뭐 중도 확장이라고 쳐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보면 윤상현 의원은 적통인 셈입니다. 박대출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박대출 의원은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농계 정신을 외치며 호소했는데 막지 못해 슬프다라고 해 원성을 샀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보수 정치 세력의 극우화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의 시작은 윤석열 출당일 텐데요. 대선 때까지 보류하겠다죠. 무슨 사과를 간봐가며 합니까?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하나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란동조 국힘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